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름 매니아층도 많고 7월 말인 지금 시기에 한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칼라디움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칼라디움도 종류만큼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고 키우는 방법도 다양한데, 오늘은 이론적인 것과 제가 키워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약간 비교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칼라디움은 쇼츠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지만 정식으로 다루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서 먼저 간단하게 생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육 적정 온도는 21에서 25도씨이고 최저 온도는 흔히 15도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과 구군일 때의 상황이 좀 달라서 잠시 후에 구군 휴면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밝은 그늘이나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에서 잎에 손상이 생기지 않고 잘 자랍니다. 여름철 야외에서도 어느 정도 서서히 적응을 시키면은 땡볕에서도 잘 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키워보면 아무래도 잎의 손상이 좀 많이 되는 편이기도 하고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경험상 땡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흙은 약산성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크게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니라서 배수가 잘 되고 어느 정도 보습력과 보비력이 유지될 수 있는 흙이면은 무난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크기 때문에 수분 증발량이 많아서 너무 배수성만 높여주게 되면은 물을 자주 줘야 되고 또 쉽게 잎이 상하거나 축 처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흙배합이 필요한데, 이 수준이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특별할 것 없이 그냥 기본 배합에 분갈이흙 7 그리고 펄라이트 3 정도 섞어서 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렁이 분변토나 부엽토 등 영양 성분을 흙과 함께 배합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갱이 흙의 경우 화분과 구근의 크기 그리고 실내의 물마름 정도에 따라 조절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물마름이 좀 늦는 편이거나 화분이 좀 큰 편이라면은 분갈이흙 7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펄라이트 2에 코코칩, 난석, 사냐초 등 입자가 좀 굵어서 순간 배수성을 높여주는 흙을 1 정도 비율로 섞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흙은 배수성이 적당히 괜찮아서 구근이 썩어 들어갈 정도만 안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배수가 잘 되는 적당한 흙에 심겨져 있다면은 흙 표면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생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지금 시기부터 시작해서 구근의 본격적인 관리 시점까지 공통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가장 무성하게 잘 성장하는 지금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물 관리와 더불어서 꾸준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료나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복합 성분을 주시면 되는데, 여름철 날씨가 더 더워질수록 질소 성분이 과하게 되면은 웃자람으로 연약해지는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질소 성분 없이 인산과 칼륨 위주로 된 비료나 개화 촉진제를 주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런 영양제는 잎색을 곱게 물들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은 무엇보다 꾸준한 양분 관리를 통해서 구근을 비대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름 내에 전성기를 보내고 나면 제가 키우는 환경에서는 9월 정도에 접어들면 물을 잘 주고 관리를 잘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어지고 쇠약해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빠르면은 8월 말 정도에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잘 자라던 것이 서서히 이런 형태로 변한다면은 휴면기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칼라디움이 전반적으로 쇠약해지는 이 시기쯤이 되면 휴면과 관련해서 나름의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비슷한 환경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태는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 환경에서 휴면의 구분 없이 계속 키우는 형태입니다. 가을이 되어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칼라디움이 별다른 변화 없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을 때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휴면이 없이 겨울을 나본 경험이 있는데, 거실의 따뜻한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파트 환경에서는 휴면 없이 1년 내내 늘 푸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생육 기간 중에 구근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초분류처럼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형태는 구근을 화분 속에서 그대로 두어서 단수를 통해서 휴면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구근이 작은 경우에 구근의 소실 없이 거의 대부분 살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기도 하고 구근사랑초나 다른 종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칼라디움이 앞서 이야기한 쇠약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이 시기에는 물을 바로 끊지 마시고 구근을 최대한 배양한다는 생각으로 당분간 물과 영양분은 평소에 주시는 대로 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서 15에서 18도 정도가 되면은 잎이 더 쇠약해지고 물마름 속도도 느려지면서 어느덧 큰 잎들이 거의 다 마르고 화분에 새순만 보일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때 새순이 계속 나온다고 무리해서 그것을 유지하려다 보면은 구근만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냉정하게 새순이 돋든 말든 물은 한 방울도 주지 마시고 화분은 그대로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흙이 잘 마른 화분은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한켠에 그냥 두시면 되는데 내년에 구근을 캐낼 때까지는 절대 물 한 방울도 주면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내년까지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됩니다. 물을 바짝 말렸기 때문에 보관 중에 곰팡이도 안 생기고 흙 속에 있어서 구근이 수분을 적당히 유지하게 되고 웬만하면 저온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휴면기에 겨울을 나면서 10도씨 이하에서 구근이 상하거나 냉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베란다 온도가 2에서 3도씨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은 괜찮고 그리고 흙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실제 경험상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잘 견디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휴면 기간은 보통 4개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겨울을 나서 따뜻한 봄이 될 무렵이면은 그 정도 기간은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겨울에 방치해 두었던 화분을 저는 3월 중순이 되면은 그것을 쏟아서 구근에 말라붙은 뿌리를 다 제거하고 새 흙을 준비해서 다시 심어줍니다. 이것도 봄에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경험상 3월 초만 지나면 실내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일찍 해버리게 되면 수는 돋지만은 상태가 연약하고 부실하게 됩니다. 저는 좀 일찍 하는 편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4월에서 5월 초 정도에 해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칼라디움을 구매하게 되면 구근 형태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구근을 심는 깊이는 너무 얕게 심어주면 새순이 나오면서 넘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으로 잡아줄 수 있는 깊이로 해주시는데 구근 크기에 따라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흙을 덮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 구근 심는 방법은 쇼츠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 다음 휴면에서 깨어나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2-3주 정도 지나면 새순이 올라와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첫물이 잠을 깨우는 휴면 타파의 중요한 포인트라서 첫물을 주는 시기를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새순을 좀 더 늦게 보고 싶다면은 물을 좀 더 늦게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심고 바로 주는 편입니다. 순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앞서 이야기 드린 형태로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다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별것 아닌 듯해도 구근류를 키우시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어렵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 구근 식물을 손쉽게 키우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형태인데 이것은 구근을 다루시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기도 한데 두 번째 방법과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이 잎이 마른 시점에서 구근을 캐내서 따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예전에는 대부분 원예 정보와 지식이 가정의 실내 환경보다는 야외에 초점이 맞춰져 전파되다 보니까 기존의 관행으로 실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구근을 무조건 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야외라면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캐서 보관해야겠지만은 실내면서 구근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앞서 이야기 드린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경험상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구근을 보관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한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구근을 다시팩이나 부직포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방법인데 작은 구근을 어설프게 따로 캐서 보관하게 되면 봄에 다 말라버려서 껌딱지만 남을 수도 있고 성공 확률도 크게 떨어집니다. 야외에 심었거나 여건상 구근을 따로 캐서 보관해야 된다면 구근이 좀 클 경우에는 양파처럼 흙을 다 털어내시고 잔뿌리를 모두 제거해 주신 다음에 소독액이 있으시면은 소독을 하시고 그 다음 그늘에 하루나 이틀 정도 말렸다가 그 신문지나 키친타올 등에 싸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방법보다는 작은 화분에 마른 흙을 넣고 그 흙 속에 그냥 묻어서 보관하는 편이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흔하게
간단하게 키우는 몇 가지 형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생육 환경이 다 다르고 절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셨다면은 그게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평소에 칼라디움을 키우고 싶은데 구근 관리에 거부감이 있으셨다면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손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 그리고 지루한 여름 식태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